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요, 37번, 자, 뇌물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수업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우리 그 구독자님 중에서 그 DD5R, 닉네임이 좀 긴데, DD5R님이라고, 저번에 필기시험에 합격이 됐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최종 합격하면은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오늘 최종 합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경찰 합격을 축하하고요. 예, 합격 축하합니다. 자,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젊었을 때 생각해보면은 가장 제가 기뻤던 날이 경찰관 최종 합격하는 날 합격 통지 받았을 때, 인터넷에 제 이름이 올라왔을 때 가장 기쁘더라고요. 예, 저희 어머니는 막 그때 난리가 났어요. 뭐라 그러죠? 기뻐갖고 그냥 싱글벙글 했었고. 그때 아버지는 병석에 계셨는데, 병석에서 벌떡 일어나갖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이었는데, 뭐라 그래야 돼요? 이제 죽어도 되겠다, 이런 말까지 하셨습니다. 어쨌든 집안의 경사고, 아주 기쁜 일이겠죠. 그죠? 그래서, DD5R님이라 그래나? 잠깐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DD5R 이렇게 쭉 되더라고. 그죠? DD5R 이렇게 되세요. 닉네임이. 그죠? 닉네임.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 그러죠? 한글 닉네임을 쓰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합격을 해도, 그분의 이름을 불러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한글, 닉네임을 한글로 써놔라. 그리고 자기가 누구라고 좀 얘기하면 더 좋은데, 물론 밝히기 싫었나 보죠. 그래서 DD5R이라 그랬는데, 매번, 영상 댓글에, 댓글도 좀 주시고, 또 저번에 시험에 합격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어려워하던 시험이었었는데, 자기는 어려운 걸 모르고 문제를 풀었답니다. 예, 물론 다른 분들, 학원이나 인강 같은 거 들었겠죠. 다른 유명한 선생님들 수업을 듣고, 제 수업은 보조적으로 들었겠죠. 근데도 어쨌든 그분 얘기로는 제 수업을 듣고 합격을 했다. 마음만이라도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 벌써, 감사의 표현을 하더라도, 그죠? 설사 제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됐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다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자체가, 일단 크게 되실 분 같아요. 나중에 경찰서장도 되고, 청장도 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경찰 합격 축하드리고, 쇼트 영상으로는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이제 시간 되실 때 저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전화 한번 주시고, 어쨌든 축하드린다는 얘기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나 발표난지도 몰랐어. 계속 누워있다가, 아까 댓글 달리길래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합격 축하드려요. 자, 오늘 37번 뇌물죄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뇌물죄. 일단, 요거, 옳은 거, 맞는 걸 고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비공무원이 공무원과 공동 가공의 의사와 이를 기초로 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범죄를 실행하였다면,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 형법 제129조 1항에서 정한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만 여기까지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죠? 맞는 얘기겠죠? 그죠?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다면은 공동정범의 기본 요건은 다 충족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비공무원도 어쩐다?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그죠? 되셨죠? 여기까지 이해 가죠? 자, 이제 뒷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키로 미리 모의하거나 뇌물의 성질에 비추어 비공무원이 전적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공무원이 증례자로 하여금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였다면 그 공무원과 비공무원에게는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니라 당연히 성립하죠. 왜 안 합니까? 그죠? 기능적 행위 지배하고, 그죠? 공동가공의 의사, 이거 두 개만 있으면은 되는 거죠? 공동정범 되는 거죠? 그죠?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예.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뇌물죄에 대한 기본 공부를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뇌물죄. 자, 뇌물죄. 우리 형법에서는 이 국가적 법익에서 규정하고 있죠? 그죠? 국가적 법익. 그죠? 그래서 국가적 법익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지만은 추상적 위헌범위 많다 그랬어요. 어느 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어떤 행위를 하는 것조차가 그냥 바로 기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알아두실 것은 좀 더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뇌물을 주는 놈. 자, 적어볼게요. 뇌물을 주는 놈. 뇌물을 주는 놈. 자, 그 다음에 뇌물을 받는 놈이 있겠죠? 자, 뇌물을 받는 놈. 자, 우리가, 자, 이것을 갖다가, 필요적 공범이라 그러죠? 그죠? 뇌물을 주는 놈, 받는 놈. 자, 그런데 이 뇌물을 주는 놈, 주로 일반인이겠죠? 그죠? 일반인. 뭐 공무원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받는 놈은 무조건 뭐야? 공무원이어야지 되겠죠? 그죠? 뭐 제3자 뇌물죄 이런 거 빼고 어쨌든 뇌물을 받는 놈 공무원이겠죠?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이 뇌물을 받는 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자, 이걸 수뢰자라 그러죠? 그죠? 자, 그리고 뇌물을 이 주는 놈, 이거를 같은 말로 뭐라 그래요? 자, 증례자라 그러죠? 그죠? 증례자. 같은 말로는 또 뭐가 있어요? 공여자라고도 합니다. 그죠?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선생님, 증례자와 공여자는 같은 말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같은 말이야. 그래서 뇌물을 주는 놈, 그죠? 뇌물을 주는 놈을 증례자 또는 공여자라고 하고, 뇌물을 받는 놈, 이걸 수뢰자라 그래요.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죠? 어려운 거 없죠? 자,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뇌물을 준 사람, 그죠? 뇌물 공여자는 형법 제 133조 뇌물 공여에 따라서 처벌을 받고, 받는 사람과 달리 수뢰 액수가 많아도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특가법 관련된 걸 좀 보자. 특가법 관련돼서 잠깐만 계셔. 특가법 관련으로 좀 공부를 좀 해보자고. 특가법 관련. 자, 그리고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뇌물을 준 사람. 뇌물을 준 사람. 자, 뇌물 공여자라 그러죠? 뇌물 공여자. 자, 뇌물을 준 사람은, 자, 형법 어떻게 된다? 제 133조 뇌물 공여. 뇌물 공여 등 이렇게 해놓고, 자, 에 따라 처벌받으며 받는 사람과 달리 자, 이거 수뢰자라 그러죠? 그죠? 저기 받는 사람을 같은 말로 뭐라 그래? 수뢰자. 자, 뇌물을 받는 사람, 수뢰자와 달리 어쩐다는 거야? 액수가 많더라도 자, 특가법으로 가중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을 준 사람 같은 경우,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라 뇌물을 준 사람이 있죠. 이 뇌물 준 사람은 어떻게 되냐, 특가법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액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만 액수별로 가중 처벌한다는 거야. 예? 자, 여기다가 좀 핵심이라고 적어 놓을게. 핵심. 자, 핵심 이렇게 적어 놓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만 그 액수별로 가중 처벌합니다. 자, 요거를 좀 아셨으면 하고, 예, 여기 좀 적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특가법 관련돼 갖고 좀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드려보자면은, 그 뇌물을 받은 그 공무원만 그 액수에 따라서 가중 처벌하는 거고, 준 놈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예? 여기다가 좀 적어볼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뇌물 준 놈, 그리고 뇌물 받은 놈.
뇌물 준 놈은 요건 일반인이겠죠? 그죠? 그리고 뇌물을 받은 놈은 요건 공무원이겠죠? 자, 이 경우에 특가법 적용을 좀 따져보면은, 그죠? 자, 이 경우가 특가법을 적용하고, 그죠? 받은 액수에 따라, 그죠?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액수별로 가중처벌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 액수를 아무리 많이 증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공여한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특가법 적용이 없다는 거, 그걸 좀 알아두셨으면. 일반 형법으로 처벌하죠. 그래서 되셨나요? 자, 요거 기본이야. 요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특가법 적용에 있어서 뇌물을 준 놈,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뇌물 액수가 뭐 5억, 10억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형법을 적용하는 거고, 그 받은 놈이, 그죠? 뇌물을 그 받은 놈이 바로 특가법을 적용하는 거야. 그 액수에 따라서. 그래서 그 액수에 따라서 형량이 무게가 좀 다른데, 자, 그걸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특가법 제2조. 특가법 제2조에 보면은 뇌물 가액별로 이제 처벌의 수위가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넘버 1에서는 못하면 1억 이상이야. 자, 1억 이상 되는 경우에는 어쩐다는 거야?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자,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잠깐만. 예, 손님이 와갖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특가법 제2조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1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야. 예? 그리고 자, 그 액수가 있어서 5천만원 이상, 그리고 어쩐다는 거야? 1억 미만인 경우. 자,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어쩐다? 7년 이상 징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3천만원 이상, 자, 5천만원 미만. 자, 이 경우에 어쩐다? 바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에요. 되셨나요? 그래서 요걸 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좀 눈여겨 좀 봐달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재 특가법 2조 같은 경우에는 그 뇌물의 액수가, 그죠? 뇌물의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형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 처먹었는데 1억 이상 받아 처먹었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 10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그 뇌물의 액수가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같은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해당됩니다. 되셨나요? 네, 그걸 좀 아셨으면 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기도 징역이라고 적어놔야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여기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특가법 관련돼 갖고 뇌물을 준 사람은, 그죠? 형법 제 133조의 등에 따라 처벌을 받는데, 자, 받은 사람, 수뢰자하고 달리, 그죠? 액수가 많더라도 특가법이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핵심은 뭐다? 뇌물을 받은 공무원만 그 액수별로 가중처벌한다는 거야. 그래서 특가법은 뇌물을 준 놈, 그죠? 공무원이 아닌 뇌물을 준 놈 같은 경우에는 그 뇌물을 액수를 아무리 10억 이상 줬다, 뭐 5억 이상 줬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어쩐다는 거야? 특가법으로 가중처벌하지 않습니다. 그 받은 놈만, 그죠? 공무원, 바로 뇌물 받아먹은 공무원만 처벌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뇌물 준 놈,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특가법 적용을 하지 않아.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공무원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뇌물을 이 받은 공무원이, 즉 특가법을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형법으로 처벌한다는 거야. 요걸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조건 뇌물의 액수가 많으니까 일반인도 거기 특가법을 적용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죠? 그렇지가 않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쩐다는 거야?
바로 여기 나와요. 특가법 2조를 적용해서 그 액수가 1억 이상 받아 처먹었으면은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5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이면 7년 이상의 징역,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된다는 거. 요거 좀 알아두셔. 예? 그래서 특가법 적용은 어쩐다? 뇌물을 준 놈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뇌물을 받은 놈만 적용하는 거예요. 공무원만. 예? 되셨죠? 자,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자, 문제 또 한번 보자고. 자, 조금만 이렇게 화면이 안 바뀌냐? 자,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기억번은 그렇게 해결했고, 이제 니은번에 보자고. 니은번에 보시면 내부 사무 처리 기준인 건설사업 관리 용역 종합 심사 낙찰제 세부 심사 기준 등의 직무상 근거를 둔 한국토지공사 LH죠. 기술심사평가원은 형법 제129조 1항에서 말하는 수뢰죄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요거 판시사항이거든요. 맞는 얘기인데 최근 판례예요 이게. 그래서 최근 판례를 시험에 냈는데 요걸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 공무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쵸? 일반인이 돈 받는 거야 뭐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하지만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돈을 받으면은 직무집행에 어떤 의심을 받아요? 공정성의 의심을 받죠? 그죠? 그잖아. 뇌물을 받게 되면은 그 직무에 대해서 공정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처벌하기 위해서 이 공무원 신분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LH 그러니까 한국토지공사 기술심사평가위원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즉 저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부를 조금 좀 시켜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자, 한번 같이 가보자. 공무원 관련돼서 한번 좀 보자고. 자, 여기 적어보자고. 자, 공무원이 아니라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공무원이 아니라서 자, 죄가 되지 않은 경우, 죄가 안 된 경우. 자, 요거를 좀 공부를 좀 해보려고 그래. 그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라서 죄가 안 된 경우인데, 일단, 공무원 관련돼 갖고 시험 나온 거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일단 뇌물죄 지금 시험에 나왔으니까, 자, 뇌물죄 관련해서 한번 봐보자고. 자, 뇌물죄 관련해서 판시된 사항으로서 그 받은 놈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자, 그게 뭐냐면 2025도에 자, 판례 번호는 6266. 자, 요거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방금 우리 정답 처리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LH공사, 그죠? 한국토지공사죠, 그죠? LH. 자, LH공사. 그리고 기술심사평가위원. 뭐 이딴 새끼 그거 뭐 뇌물 처먹고 나갖고 요리조리 빠져먹으려고 뭐 이렇게 변호사 좋은 놈 써갖고 이게 좀 빠진 것 같은데, 무슨 내가 봤을 때는 좀 그래. 어쨌든 뭐 자기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수탁사인 같은 경우에도 뇌물 받아 처먹으면 안 되지. 근데 어쨌든 뭐 형법적으로 뭐 기교를 써갖고 빠져나간 것 같은데, 어쨌든 재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어쨌든 뭐 돈을 많이 썼나 보죠 이놈이. 그래서 어쨌든 빠져나가서 공무원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야 이 양반을. 그죠? 공무원으로 보지 않았다. 그래서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자고. 두 번째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좀 공부 좀 해보자고. 공무집행. 자, 공무집행 방해죄. 자, 일반인이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했을 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죠. 그죠? 그런데 그 신분이, 그죠? 피해당하는 그 공무원이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보지 않아서 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자, 여기 한번 좀 보자고. 자, 여기서 기억번 하나 해볼게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상 자, 자활 근로자
자활근로자로 선정되어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 담당 원의 복지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이야. 자, 이것을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었는데 이게 지난 2023년도에 검찰직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근로자로 선정돼갖고 주민자치센터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 바로 복지도우미로 일하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갖다가 폭행 협박을 뭐 했나보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열받아갖고 이제 경찰이 오고 난리 났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뭐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이 복지도우미를 우리 말하는 공무원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가 되지 않았다고 봤던 판례거든요. 그래서 판례 번호도 좀 제가 여기다 불러드릴게요. 2010도에 그쵸, 2010도에 14484 요것도 좀 알아두셔. 되셨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자, 기간제 근로자로서 청사 안전 관리 및 민원인 상대 안내 사무자. 자, 요건데 요거는 판례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은 2015도에 3430.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형법에서 시험 문제에 나온 거를 좀 추려봤는데 어쨌든 공무원이 아니라서 죄가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공무원이 아니라서 죄가 안 된 경우, 이거 빨간색으로 좀 넣어볼게. 진하게 해서 공무원이 아니라서 죄가 안 된 경우가 있는데 일단 뇌물죄 관련돼 갖고는 지금 뇌물을 받아 처먹었는데 그놈을 공무원으로 보지 않아서 죄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2025도에 6266 판례에서 LH공사, 그 한국토지공사죠. 거기에 기술심사평가위원이었는데 뭐 뇌물을 받아 처먹었나 보죠. 근데 이 양반을 갖다가 공무원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되셨어요? 근데 보니까 주심판사가 이게 노태학이었더라고요. 이번에 좀 문제되고 있는 양반이 있잖아요. 그죠? 뭐 투표지 관련돼 갖고 선관위원장 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주심판사였었는데 어쨌든 이런 게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자고. 또 공무집행 방해죄에 있어서 자, 요거는 좀 뇌물죄하고는 좀 뜬금없지만 어쨌든 공무원으로 보지 않아서 공무집행 방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던 판례인데, 자, 여기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근로자로 선정돼서 주민자치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의 복지도우미로 일하는 양반이었는데 이 양반을 뭐 어떻게 두들겨 팼나보죠, 누가. 근데 이 경우에도 이 복지도우미를 갖다가 그죠? 우리가 형법에서 말하는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말하는 그 공무원으로 보지 않아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청사의 안전관리라든지 민원 안내 같은 거 하는 양반이었는데 이 양반을 뭐 두들겨 팼나보죠 또. 그런데 이 양반도 어떻게 돼요? 바로 공무집행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말하는 그 공무원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를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례를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예? 그죠? 이 두 사례는 공무원으로 그 담당 공무원이 그죠? 공무원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무수행자를. 그리고 또 여기 아까 보셨지만은 이번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건데 그죠? 뇌물죄 관련돼 갖고는 바로 LH공사 기술심사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서 하던 놈이었는데 이놈이 뭐 돈 받아 처먹었나 보죠. 근데 어쨌든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 양반을 갖다가 공무원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죄에서 말하는 형법상 뇌물죄에서 말하는 바로 공무원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알아두셔. 되셨죠?
자, 되셨고, 이제 다시 돌아가 보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에 한번 봐볼까? 디귿번에 봅시다. 공무원에게 2천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여 형법 제133조의 뇌물 공여죄가 성립하는 경우, 그죠? 어쨌든 공무원에게 돈 주면 뭐예요? 그죠? 직무대가성 뭐 이런 거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뇌물죄의 우려가 큰 거죠. 그죠?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물론 뭐 여기 2천만 원이라 그랬죠. 저 2천만 원. 근데 지금 특가법을 적용하려면은 그 액수가 얼마여야지 돼요? 특가법 적용하려면은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이어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 액수가 조금 미달되는 것도 있죠. 그리고 이 뇌물 주는 놈, 그죠? 뇌물 주는 놈은 일반인이죠. 그죠? 그잖아요. 그래서 뇌물을 주는 놈 일반인인데 일반인은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었죠. 그죠? 공무원만 특가법 적용하는 거 아니야. 그 액수에 따라서. 그죠? 어쨌든 그래서 디귿번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디귿번 맞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번만 맞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인가? 리을번에 한번 보자고. 자, 리을번에 보자고. 자, 리을번에 보면은 자,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라는 거 매우 중요하죠? 제가 쇼트 영상으로도 만든 거 보셨죠? 자,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그렇죠? 교사자나 방소자도 포함될 수 있으나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 행위를 알면서 방조했어요. 범죄에 일단 가담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이 경우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형법 총칙 규정을 적용해갖고 어떻게 된다? 제3자 뇌물 수수죄 수수 방조가 되는 거죠.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방조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그 제3자가 그 범죄 행위를 알면서 방조하면은 형법 총칙을 적용해서 제3자 뇌물 수수 방조가 된다는 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23년도 시험에도 나왔었죠. 경위 공치에도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 틀렸습니다. 성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성립한다 해야 되고 맞는 거는 동그라미 3번에 니은과 디귿번만 맞습니다. 되셨나? 그리고 여기 판례 번호도 적어놓으려면 적어놔. 뭐라고 적어놓냐면은 2016도에 19659 2016도에 19659 되셨나요? 자, 요렇게 좀 수업을 좀 해볼까 합니다. 되셨나요? 어쨌든 오늘 토요일인데 공부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DDOR님처럼 시험 합격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험에 좀 합격하셔갖고 그죠? 좀 이선주라는 사람 이름도 좀 빛내주고 좀 그래. 응? 시험 떨어져 와갖고 또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응? 좀 당부 좀 드립니다. 빡세게 해갖고 합격해갖고 합격 수기도 좀 쓰고 그죠? 선생님 덕분에 합격했다고 DDOR님처럼 좀 자랑도 좀 하고 그래 나한테. 그래야 좀 응? 가르친 보람도 있고 하지. 이 선생으로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요. 똑똑한 제자를 만났을 때 가장 기쁩니다. 그죠? 그리고 똑똑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노력해갖고 그죠? 성공한 이런 제자를 봤을 때 가장 뿌듯하죠. 그죠? 어쨌든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그 DDOR님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